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것은 성질과 그리고 방향입니다. 자,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잘 짚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응용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자, 저희는요. 자, 부등식의 의미와 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죠.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방향, 기준수 이 단어 두 개 기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물론 알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보자면 두 수 또는 두 식의 결국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식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호는 바로 작다, 크다, 그다음에 이하다, 이상이다 등의 기호가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식이죠. 자, 식과 수의 대소관계를 말하고요. 수와 수의 대소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식과 식의 대소관계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1이라는 기준수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기준수란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가볍게 부등식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해의 의미인데요. 자, 부등식의 해라는 것을 설명해봐요라고 저는 먼저 시켜요. 왜냐면 알지만 친구들이 먼저 조금 이렇게 선행이라고 하죠. 그게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상의 의미로 알지만 실제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좀 많이 드뭅니다. 그걸 이제 한번 건드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등식이 뭐가 되느냐? 바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자, 값이라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개념 자체가 한 개 아닌가? 방정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등식은 다르죠. 자, 부등식에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한 개의 수일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배우게 되는 기본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x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즉 해라고 할 수 있는 미지수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아이들을 그 범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표가 있거나 뭐 x가 자연수거나 정수거나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제약이 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을 그 제약 범위 내에서 조건 안에서 골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를 골라봐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왼쪽에 있는 거 왼쪽 좌해서 얘도 좌변이고 그 다음에 얘도 우변이고 그리고 요거는 부등호라는 기호가 되고 이 전체가 바로 부등식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검증해 봐야 된다. x 플러스 2가 좌변의 식이고 우변은 수 1이 있는데 작거나 같다를 참이 되게 하는 걸 골라봅니다. 그 맨 처음에 x가 얼마일 때요? x가 -2일 때 좌변의 값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저희는. -1을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는 1이어서 이하다. 자, 0이 1 이하. 작거나 같은 거를 참이 되게 하는데 작은 거를 만족하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해.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 -2를 골라봅니다. 자, x가 -1일 때 그러면 좌변에 대입하니까 1이고 우변 1이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 낯설어요. 이건 1인데 뭐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거나에 대한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하란 얘기는 작거나 또는 같다. 그러면 또는이라는 거는 왼쪽만 만족해도 되고 오른쪽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를 만족해도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작음에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든지 아니면 이걸 만족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그러면 1은 1과 같은 거니까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해서 얘도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x가 0일 때 한번 해볼까요? x가 0일 때 0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2고 우변은 1이어서 2가 1 이하일 수는 없죠. 작은 것도 만족하지 않고 같은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이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에도 이미 거짓인 게 나왔으면 0보다 더 큰 수를 대입하면 거짓이겠죠. x에 1을 대입하면은 3이고요. 3이 1 이하일 수는 없으면 얘 또한 거짓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을 참이되게 할 수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거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는데 범위가 즉 x가 될 수 있는 아이가 결정돼 있을 때는 그 범위에서 찾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방정식의 성질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미 그 양팔 저울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성립하는 거죠. 자, 부등식도 같은 개념 접근하시면 돼요. 이미 참이라고 알고 있던 부등식일 때 이미 결정돼 있는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곱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눌 때도 마찬가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설명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표를 작성했었는데요. 상황을 먼저 알아볼게요. 같은 수를 더하는 상황을 알아볼 건데 부등식이 A가 B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게 참인 것을 알고 있을 때 같은 수를 올려놔요. 무게를 더 올려놓는다고 해서 무게의 크기가 바뀌진 않다. 대소관계가 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등식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의 변화는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만큼을 덜어낸다 하더라도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곱할 때는요. 양수를 곱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양수를 곱하더라도 이미 결정되는 부등식에서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알아본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성질을 알아본 건데 그게 양수든 음수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해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곱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느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자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직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2가 4보다 작은 거 맞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같은 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1을 더할게요. 그러면은 3이 5보다 작은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제가 2하고 4가 이렇게 있었는데 같은 만큼을 덜어낼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1을 뺍니다. 방향이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더하거나 양수를 빼거나 음수를 빼거나 어쨌든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1을 더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1을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얘도 마이너스 1을 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어차피 2 플러스 1
4 플러스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뺀다. 그러니까 이 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얘도 1을 뺀 거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더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얘기했을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음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니까 나중을 위해서 간단한 것만 일단 다시 적어봅니다. 그래서 2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2, 4 그리고 1을 뺐어요. 바뀌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요. 2하고 4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엔 제가 3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 6이고 12여서 방향이 바뀐가요? 안 바뀌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요. 2하고 4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3으로 나눕니다. 그럼 3분의 2와 3분의 4 우변이 더 크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뭔가 바뀌나 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에서 2가 4보다 작은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하고 4가 이렇게 있었는데 방향은 오른쪽이 더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좌변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우변 결과는 마이너스 8 돼서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원리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근데 음수 양수 상관없이 수직선 자체가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거고 왼쪽 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하니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왼쪽으로 더 멀어지니까요. 자, 그러한 수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방향이 바뀐다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수로 나눈다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바꾸면 돼요? 그쵸? 음수의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도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뭐 예를 가지고 한다면 2하고 4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 주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 대소 관계에서 바뀌지 않는데 유일하게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뀐다라고 지도하면 되는 거죠.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각인 효과를 어떻게 주냐면 막 이렇게요. 그래서 음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막 이렇게 읊조린 다음에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방향이 바뀐다. 막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맞게 시켜봅니다. 그럼 애들이 유치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뇌에 각인이 돼버리니까 자기도 그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1차 부등식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되겠죠. 해를 구하기 위한 전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등식이긴 한데 주어져 있는 그 미지수에 대한 식이 몇 차식이라는 거예요. 1차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중에서 미지수의 무엇이요? 자수가 1인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저희가 x에 대한 부등식을 많이 풀긴 하죠. 하지만 다른 문자에 대한 부등식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하고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다음 부등식 중 1차 부등식인 것은
은근히 이런 문제를 좀 틀립니다. 첫 번째 거. 요거 1차식 맞나요? 그리고 수. 1차식과 수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왼쪽도 식이 있고 오른쪽도 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고요. 반드시 정리를 하고 정리 후에 미지수의 차수가 1인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 겁니다. 얘는요, x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으니까, 즉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좀 그렇다 해서 왼쪽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사라져야겠죠. 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변의 x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우변은 요거 지워지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요렇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부등식에서도 이항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의 x를 빼서 한쪽으로 몰아온 건데 마치 x, 우변의 x가 좌변으로 가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1차식 있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 부등식이 맞아요. 자, 세 번째 거. 이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물어봐도 야, 이거 1차 부등식이니 아니니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순간적으로 아니 긴가 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왜 그 친구는 그랬을까요? x제곱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 후라고 다시 한번 읽게 한 다음에 보라고 하면 대답을 해요. 좌우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을 빼줄 수가 있죠. 빼줄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이 부등식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크다 x 플러스 1. x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정리를 한다라고 친다면 좌우변에 x를 뺍니다. 그래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4x가 1보다 크다 해서 이 부등식이나 같은 부등식인 거예요. 왜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해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해를 구하는 거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얘 1차 부등식이 맞죠? 마지막 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좌우변에 2x를 빼주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참이되는 부등식이죠. 그 얘는 그냥 참인 부등식인 거죠. 참인 그냥 부등식인 거지 1차 부등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문장 정리한다면 정리 후 미지수의 차수가 1인 부등식이 바로 1차 부등식인 겁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친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이거 어때요? 얘도 1차 부등식이 맞죠? 왜죠? 미지수 A에 대한 1차식이 살아있고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이니까요. 그래서 정리 후가 중요하다는 걸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부등식의 성질을 저희가 좀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제 쉽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1차 항끼리 상수항끼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나는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 미지수 x의 범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x는 x항끼리 상수항끼리 일단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항을 좌변에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상수항을 우변에 놓고 싶어요. 그래서 3을 이항한다라는 개념으로 좌우변에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2x가 7 빼기 3인 4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됩니다. 방향 안 바뀌었죠? 자, 그러면 나는 x의 범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줄 거예요? 양변에 나눠줄 거죠. 자, 그러면 이거였는데 처음에는 과정을 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똑같이 우변도 같은 값을 나눠줘야지만 공평한 거죠. 자, 그랬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 여기는 누구만 남죠? 딴딴딴
x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뒤에 수직선이 나오겠지만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의 모임, 이걸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바로 뭐예요? 수직선인 거죠. 그래서 수직선은 양쪽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고 0을 기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긴 하죠. 양의 정수, 즉 자연수, 음의 정수 이렇게 한 칸씩.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뭐냐면 얘가 기준수입니다. 기준수. 다 정리를 한 다음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기준수예요. 왜 기준수라고 하냐면 왼쪽으로 일단은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포함하지 않고 얘보다 작은 값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점을 저희가 연속적으로 빠짐없이 찍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전 친구랑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리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기똥찬 방법 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한다.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빗금을 치고 뭐 음영을 입히는 이유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들을 다 말하는 거다라는 우리들만의 약속이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사용을 하죠. 괜찮죠? 그래서 기준수가 왜 중요한지, 방향이 왜 중요한지를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뭐냐면 x가 꼭 좌변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변에 있어도 돼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나는 x를 우변에 놓고 싶어요. 물론요,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 양의 개념을 이제 바로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가면은 플러스 2x가 되겠죠? 방향 안 바뀝니다. 이 항의 개념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므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7을 좌변으로 갑니다. 그럼 3 빼기 7 혹은 마이너스 7 더하기 3 방향 안 바뀌어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것이므로.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긴 2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x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좌변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2고요. 우변은 x가 되고 방향 안 바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걸로 봐요. 그럼 제가 왜 기준수를 꿀팁이라고 알려드렸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x는 모르는 값인데 마이너스 2는 확실한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기준수를 놓고 봤을 때 얘보다 작은 값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 얘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값들의 모임인 거니까 얘나 하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예쁘게 적는다라고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지도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지도 없이 계속 이렇게 풀다가 또 이렇게 풀다 이렇게 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해한 만큼으로 막 적어보게 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부분에서. 그럼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이건데 기준수,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꿀팁 대방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거 다시 문장 정리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끼리끼리 이항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단 수로 나눌 때만 부등의 방향이 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 1차 방정식 했을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겠습니까?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닌 뭐 분수나 소수가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괄호를 풀어 헤쳐야지만 정리가 되겠죠.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인 경우는 좀 계산하기가 좀 까탈스럽고 복잡하니 적당한 수를 곱해서 결국 우리 목적은 개수를 정수로 고치면 편하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법칙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괄호를 좀 풀어봐야겠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맞죠? 방향 그대로고요. 괄호 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좌변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딱 봐도 이거 1차 부등식 맞나요? 아니죠. 제 제목은 저렇게 쓰긴 했지만 이거는 뭘 강조드리려고 했냐면 얘는 좌우변에 동일하게 2x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여기는 2가 돼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예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1차 부등식은 아니지만 이건 뭐예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떠한 x를 대입하더라도 부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차 부등식은 아니지만 이 부등식은 그냥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이럴 때 문제가 1차란 말 안 쓰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정답 뭐라고 하시면 돼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그럼 반면 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적당히 잘 정리해서 풀었는데 만약에 1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이 0보다 작다. 자, 1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으면 이거는 뭐예요? 거짓인 부등식인 거죠. 거짓인 부등식. 이럴 때 특별히 해를 언급했다면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불능이라고도 하죠. 얘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면은 부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 둘 다 1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제 2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수가 분수여서 좀 불편한데요.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죠.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누굽니까? 4, 3, 10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12를 곱한다. 그럼 여기도 12를 곱한다라고 연필로 살짝 쓰라고 저긴 얘기해요. 양수 곱했기 때문에 방향 바뀌지 않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든 항에 곱하게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지도하시고요. 그러면 4분의 x에다가 12 곱한 거 마이너스, 자 12 곱하기 12를 뒤에 곱해도 되지만 앞에 곱해도 되죠. 3분의 x 마이너스 2하고 잘 보세요. 제가 어디를 강조드리는지 바로 여기 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괄호를 자꾸 안 쓰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실수가 잦아지죠.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실수를 경험하게 만드시고요. 막 가로 안 쓰니까 자꾸 실수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수인데 분자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을 때는 괄호를 쓰는 습관을 갖자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변은요. 1하고 12 곱한 거니까 그대로 여기는 1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약분 정리하니까 좌변 3x, 여기도 약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를 각각에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8, 그리고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죠. 그 좌변은 마이너스 x, 8을 이항하면은 12 빼기 8로 4가 되고요.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항하는 건 절대 방향이 바뀌지 않아라고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하거나 뺀 거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유일하게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이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x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됐다. 변화를 보면 음수를 곱한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제 2번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 이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개수가 소수가 나왔어요. 정수 만들려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얘는 10 곱하면 되지만 얘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모두를 정수를 만들려면 100을 곱하는 거죠. 자, 이제 빨라집니다. 양변에 동일한 양수를 곱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야. 좌변 전체에 100을 곱한다라는 것은 모든 항에 곱한 거죠. 우변 전체에 100을 곱한다, 모든 항에 곱한 거죠. 그래서 좌우변에 동일한 양수 100을 곱한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40, 여기는요 마이너스 22x, 방향 안 바뀌어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2x 여기는요 20x죠. 100을 곱한 거니까요. 소수점이 두 칸 이동해서 마이너스 20x 여기는요 플러스 14 여기는 130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x를 2항이에요. 방향 안 바뀝니다. 원래는 같은 수 얼마 더한 거예요? 20x를 더한 거죠. 자 40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방향은 안 바뀝니다. 여긴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x 플러스 색깔을 좀 이해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항한 거니까 쟤는 뭘 바뀌죠? 플러스 20x 방향은 안 바뀌어서 그대로. 자 135 원래 있었고 40 우변 이항하면은 저 양변에 40을 빼준 거니까 방향 안 바뀐 거고요. 자 그런다면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는요 130에서 40 뺀 거니까 그쵸 90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긴장 타임 뭐죠? 양변을 뭘로 나눌 거니까요. 저 x의 개수인 음수로 나눌 건데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1장 쓸게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죠? 음수로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한테 이거 할 때 얘들아 오늘 되게 쉬운 거 할 건데 아마 조금 귀에서 약간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옆에 친구 귀에서 피 난다라고 하면 얼른 닦아줘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건 계속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할 거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심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니까 별로 짜증내지 않아요. 제가 또 이런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5보다 작다. 이것이 바로 3번의 해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해를 나타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적당히 잘 정리해서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수가 다 누구예요? A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연간의 노하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수 A를 찝으시고요. A를 찝고 A를 기준으로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X에 대한 수직선인 거니까 X 표시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포함 안 하고 왼쪽 작다. 실제로는 여기에 X 값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시고요. 보통은 여기다 빗금을 많이 치죠. 자, 두 번째 거는요. 기준수 A 기준 같거나 그 다음에 작다. 이때 등호가 있을 때는 여기다가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A를 기준으로 A 포함하지 않고 크다. 오른쪽이죠. 마지막은요. A를 기준으로 등호 포함합니다. 같거나 큰 값들의 모임인 거니까 색칠하고 오른쪽. 그래서 기준수를 정말 기준으로 왼쪽 방향인지 오른쪽 방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부동의 방향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A, X 이렇게 해서 이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혹은 부동어가 왼쪽일 땐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훈련을 시키실 때 기준수보다 큰 값들의 모임, 기준수보다 같거나 큰 값들의 모임, 기준수보다 큰 값들의 모임, 같거나 해체로 큰 값들의 모임, 기준수보다 작은, 같거나 작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시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자, 마지막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만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재차 강조 드립니다. 양변을 정리할 때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가끔씩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 물을 때가 있어요. 더했는지 뺐는지 양수를 곱했는지 나눴는지 음수를 곱했는지 나눴는지. 자, 부등식의 수직선이 나타날 때 부등호의 등호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쇼츠에 너무 젖어 있어서
빼먹고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걸 보자라고 유도하시면 되고요. 괄호가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먼저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 정리. 정리를 하는데 동류항 정리하는 거죠. 소수나 분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꼭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개수를 정수로 바꾸하게 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 알차게 제가 한번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